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맞아서 KBS와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진행자의 상당히 날카로운 질문들이 이어졌는데 이 진행자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일부 지지자들의 비난이 폭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대체 뭐라고 질문했길래 이런 비난까지 나오는 것일까요? 직접 들어보시죠. 제1야당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보면 청와대가 주도해서 여당이 끌어가는 것으로 해서 야당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정국을 끌어가고 있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께 독재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독재자 들으셨을 때 어떤 느낌이셨습니까? 정말 이 촛불 우리 이제 민심에 의해서 탄생한 그런 이제 정부가 지금 이제 말하자면 독재, 그것도 그냥 독재라고 하면 또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색깔론을 더해서 좌파 독재 이런 식으로 규정짓고 추정한다고 하는 것은 참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진행자인 송영정 기자의 입에서 독재자라는 질문이 나와자 문재인 대통령이 말을 순간 멈칫거리는 모습까지 대통령이 좀 당황하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송영정 기자의 두 번째 질문은요. 논란이 되고 있는 질문은 일자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들어보시죠. 집무실에 여전히 일자리 상황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아직 있으신가요? 예, 지금도 있고요. 오늘 보셨습니까? 예, 대체로 월별 단위로 발표가 되기 때문에 네. 매달 이제 이렇게 이제 수정이 되는데요. 이 고용 상황들은 지난 3월 부분까지만 발표가 됐기 때문에 지금 이제 3월 말 현재 상황들이 지금 일자리 상황판에 있습니다. 요즘은 조금 자세히 설명해 주실 필요는 요즘은 조금 낫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 질문자에 대해서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청와대 청원까지 나왔는데요. 인상 쓰고 말 끊고 오만방자하다. 하는 짓이 한국당 대변인 같다. 한국당이 영입한 새 인물이냐. KBS는 부끄러운 줄 알라. 공영방송 수준이 저 정도밖에 안 되냐. 등등의 말인데 그리고요. 인터뷰하겠다더니 인사청문회를 하고 있네. 그럼에도 애써 웃는 대통령을 향해서 대인배다라는 의견도 있었고 전두환 시절이었으면 남산 끌려갔을 거다. 사과를 요구한다는 청원까지 이어지고 있다는데 법조인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 지지자들의 의견대로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저 정도 질문 당연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이게 사실 법조인이 법적인 개념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치인에 대해서 기자가 언론인이 정치적인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한 거거든요.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도 계시고 또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도 계신데 그 부분은 둘 다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어제 질문 내용들을 보면은 내용들은 오히려 국민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들을 다 건드린 것 같아요. 예. 네, 그런데 다만 저도 언론인은 아니니까 제3자의 시각에서 볼 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면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하고 싶은 말, 해야 되는 말을 질문을 던져서 그에 대해서 국민들이 알아야 되고 알고 싶어하는 부분들을 이끌어내는 게 기본이 될 텐데요. 그렇게 하면서도 모양을 좀 더 세련되게, 모양을 좀 더 매끈하게 누구도 불편하지 않게, 즉 인터뷰 대상자는 물론이고 그 방송을 지켜보는 국민들 전부는 불가능하겠습니다만 대부분이 그래도 좀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도 또 하나의 기술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기자의 능력과 별개로 또 다른 영역의 능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타까움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예,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의 기자회견 때 이른바 김혜령 기자의 질문 때와 비슷한 형국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그 질문 논란이 됐던 모습도 함께 살펴보시죠.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통해서 성장을 지속시키겠다. 개천에서 용이 나오는 사회를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여론이 굉장히 냉랭하다는 거 또 대통령께서 알고 계실 겁니다. 현실 경제가 굉장히 얼어붙어 있습니다. 국민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희망을 버린 건 아니지만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합니다. 대통령께서 계속해서 이와 관련해서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하시고 계셨는데요. 그럼에도 이 대통령께서 현 정책에 대해서 기조를 바꾸시지 않고 변화를
갖지 않으시려는 그런 그 이유에 대해서도 알고 싶고요. 그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 좀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정책 기조는 계속 유지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은 뭐 이미 충분히 드렸기 때문에 또 새로운 뭐 이렇게 답을 필요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아무래도 국민들이 가장 이제 대통령께 궁금해하고 또 관심 가지는 문제는 바로 먹고 사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제와 관련돼서는 이게 특별히 자기 성향이 뭐 진보다 보수다 이런 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냥 본인 삶이 불편하지 않고 계속 잘 영위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질문 자체를 이제 의도가 있는 질문으로 받아들이는 시선이 있다라는 게 조금 안타까워요.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본인이 이제 하시는 말씀 중에 뭐냐면 지난번 답변도 그렇고 이번 답변도 그렇고 이제 거시적으로는 별 문제가 없다라는 인식을 하고 계신 점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우려를 표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오는 지표가 보면 올해만 해도 그 1분기 중에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마이너스 성장률을 했고 그다음에 통계청에서 통계 관리한 이후로 젊은 세대들의 체감 실업률이 가장 심각하다.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자영업자가 많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100만 명 이상의 자영업자들이 매년 폐업을 하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은 정치적인 이념하고 상관없는 것들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지자가 질문할 수 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오히려 그런 질문 기회를 드리는 거를 하기 위해서 대통령께서 이런 자리를 마련하신 것 같아요. 특히 이번 자리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특정 언론사를 선택한 거 그리고 또 그런 질문지자를 선정한 거 이런 과정에 있어서 오히려 다른 언론사에서 좀 불만이 있었습니다. 왜 모든 출입 기자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고 특정 언론사하고만 하느냐. 그랬기 때문에 이런 포맷이라든지 사회자 선정이라든지 이런 거는 청와대하고 내부적으로 다 서로 상의를 한 끝에 조율을 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행자 자체를 비판하는 거는 삼가할